본 영상은 반려견 행동 분석 및 보호자 교육 목적의 해설 콘텐츠로 공정 사용 원칙에 따라 일부 장면을 인용하여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두 번째 반려견에 대한 지식을 알려드리러 왔습니다. 저번 강의에서는 이제 기질적인 부분들을 좀 다뤄드렸죠. 확실히 기질적인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지 하고 이제 이번 시간에는 다견가정에 대한 좀 진실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다견가정 보시면은 되게 많이 키우시잖아요. 보통 이런 경우도 많이 키우시죠. 내가 강아지를 한 마리 키우고 있는데 이 강아지가 너무 외로워 보인다. 그렇게 해서 한 마리를 데리고 오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뭐 유기견들 이렇게 한 마리 한 마리 입양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다양한 이유로 다견가정 생활하시는 분들이 꽤 계실 텐데 생각보다 한 마리 키우는 가정보다 다견가정 키우시는 분들이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건 이제 다견가정에 대한 이해가 조금 부족해서 그런 건데 사실 우리 뭐 강아지 유치원이나 아니면 애견 카페 아니면 유기견 보호소 이런 데서도 알게 모르게 사건 사고가 굉장히 많이 터지거든요. 이 사고가 왜 터지는지를 오늘 조금 본질적으로 다가가서 좀 말로 제가 이해를 시켜드리고 팁을 좀 많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개는 훌륭하다에 나오는 사랑스러운 삼코기 모녀에 대해서 이 예를 빗대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보미, 요미, 흥미 이렇게 세 마리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검은색 친구 흥미라고 하는데 흥미는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 보미랑 요미가 문제가 많고 보미가 엄마이고 요미가 딸이에요. 그러니까 한 배에서 태어난 그러니까 보미 배에서 요미가 나온 거죠. 어떤 문제가 있는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문제를 알기 전에 당연히 웰시코기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겠죠. 자, 웰시코기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릴게요. 뭐 간단하게만 알려드릴 거예요. 우선은 웰시코기는 독립성이 있고 고집이 굉장히 셉니다. 요거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 웰시코기가 목장견이라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목장견인데 소를 몰았던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소가 고집이 센 거 알고 계신가요? 소고집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소가 고집이 세다는 건데 그런 고집 있는 소들을 몰았던 애들이 웰시코기입니다. 그러니까 고집이 우리가 아는 것보다 상상 이상으로 높다는 거죠. 그리고 목양견으로 활동성이 굉장히 높아요. 활동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산책을 하지 않으면은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겠죠. 그래서 매일매일 활동량을 좀 채워줘야 하는 친구입니다. 그리고 일관성 있는 규칙이 필요한 견종이에요. 규칙이 굉장히 중요한 친구들이에요. 그런 친구들이 간혹 있습니다. 규칙에 약간 이 자기의 흐름대로 바이오 리듬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게 확 틀어지면은 스트레스를 또 받는 친구들이 있어요. 제가 웰시코기를 봤을 때 이 질서나 규칙이 안 잡혀 있는 곳에서는 자기가 대장 노릇하려 하고 스트레스를 좀 받아 하는 경우들을 꽤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의 특징들을 좀 알고 가야 된다. 제작진이 있을 때 일어난 돌발적인 싸움. 보면은 방금 흥미는 좀 쳐다보곤 했죠. 뭐 나중에 싸움을 거들뜨긴 하는데 이 봄이랑 요미 둘이서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굉장히 심하게 싸우는 모습 볼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보실게요. 진짜 죽일 듯이 싸우죠. 눈만 마주치면 싸워요. 지금 요 말이 나왔다는 거는 둘의 관계가 굉장히 지금 진행이 많이 됐다는 거예요. 안 좋은 진행이. 이제 나중에 되면은 자기가 이 둘이 뭔가 눈이 마주치지 않더라도 내가 스트레스 받으면 그냥 걔를 때려요. 우리 학교 생활하면서도 예를 들어 일진이 있어요. 일진이. 근데 일진이 기분 나쁘다고 왕따를 때려요. 그런 것처럼 이런 트리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나중에 심해지면. 지금 눈만 마주치면 싸운다. 이것도 좋은 상황은 아니죠, 지금. 굉장히. 어렸을 때는 다정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거는 가정 환경의 영향을 받았다는 증거겠죠? 3년째 멈추지 않고 이렇게 싸우는 중이랍니다. 굉장히 오래됐어요. 3년이면. 3년이면 기간이 굉장히 오래됐는데 3년 동안 지금 이런 관계가 악화되면서 싸우고 있다는 거죠. 걔들은 방금 했지만 보험이랑 요미랑 가족이라고 아까 초반에 밝혔었죠. 걔들은 서로 가족임을 인지할까요? 이건 이제 재밌는 일상적인 팁인데
둘은 가족인 걸 알까요? 가족임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갓 태어났을 때는 엄마 강아지가 새끼들을 이렇게 모성애로 같이 잘 돌봐주는데 조금만 지나면은 이제 그 강아지가 다른 강아지로 보이지 내 자식으로 보진 않아요. 이게 또 개들과 사람들이 차이점이죠. 그래서 가족인데 왜 싸워? 라는 생각은 가질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왜 가족인데 싸우지? 라는 문제는 전혀 도움이 되는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각조 따로 있다가도 이제 보미가 움직이면 저 보면은 요미가 지금 노란색 줄이에요. 지금 따라가는 애가 딸인 거예요, 딸. 얘 보미의 딸. 보미가 움직이면 바로 따라 붙는 요미. 이걸 왜 따라 붙을까에 대한 이제 질문을 던졌어요. 엄마 보미 스토커 요미. 계속 따라다니죠, 요미가. 추측. 24시간 경계태세의 행동. 나는 쟤를 계속 경계할 거다. 뭐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의심이죠. 내가 위다라는 호전적 행동. 넌 내보다 밑이야 라고 또 이렇게 하는 행위이지 않을까라는 또 추측도 있어요. 둘 다 완전 틀렸다고 말은 할 수는 없어요. 둘 다 완전 틀렸다 말은 할 수 없고 결국엔 좋지 않은 행동이라는 거죠. 그렇게 쫓아다니는 행동이. 그쵸? 원인을 알아야 되지만 원인을 알기 전에 그 행동을 못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단 말이에요. 사실 여기서 본질적인 문제는. 그쵸? 자, 왜 요미는 보미를 따라다닐까? 왜 따라다닐까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요미는 보미를 통제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집안의 규율을 자기가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미가 우두머리가 되려고 하는 거죠. 이 공간에서, 그 집안 공간에서만큼은. 근데 자, 우리 자식을 키울 때도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 엄마, 아빠, 아들이 있어요. 근데 아들이 이 집안을 통제하려고 해. 아들이 이 집안 규칙을 만들려고 해요. 그러면은 집안이 잘 돌아갈까요? 절대 안 돌아가겠죠. 아들이 부모님보다 위에 있으면은 집안이 잘 돌아간다? 절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강아지도 이 집안의 주인, 부모님, 보호자님 다 제끼고 자기가 지금 통제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보미를 따라다니는 것뿐만 아니고, 요거는 좋지 않은 지금 상황이다. 보미를 예뻐하면 무조건 싸워요. 그러니까 여기 또 반대예요. 방금은 요미가 보미를 딸이 엄마를 따라다닌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딸을 이뻐해주면 무조건 싸워요. 따라다니는 요미를 안아 올리자. 그러니까 싸움을 이제 따라다니는 거 말리기 위해서 안아 올리는 거예요. 안아 올리자 바로 반응했던 보미. 그러면 지금 이 이유는 뭘까요? 지금 이렇게 안아 올리는데 보미가 반응을 알고 있어요, 요 보호자들은. 그러면은 여기서 트리거는 뭘까요? 얘를 안았을 때 얘가 물러오는구나를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도 계속 안아요. 본인들 입으로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안 고쳐질까요? 두 가지가 있겠죠. 한 가지, 알고 있지만 말릴 줄 몰라서, 지식을 몰라서죠. 어떻게 말려야 할지 몰라서. 그리고 두 번째는 그냥 안고 싶어서. 그러니까 너무 이쁘니까. 그러니까 안 고쳐지는 거예요. 모름과 동시에 안고 싶다는 욕구가 있는 거예요, 이 집안은. 산책을 같이 나가요. 산책 같이 나갈 때 이제 보미 배변 흔적 위에 꼭 따라서 본다는 요미. 요게 보통 이제 리드하는 강아지가 있고 팔로우하는 강아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미가 지금 어떻게 보면 리드하는 강아지고 요미가 팔로우하는 강아지예요. 이런 관계는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이게 계속 붙어 있으면. 그래서 나중에 뒤에 알려드리겠지만 산책을 이렇게 같이 나가기보다는 따로 나가는 게 굉장히 좋아요. 이 당연 과정에서는. 항상 기억해 주셔야 돼요. 산책은 따로따로 나가는 것이 좋고 독립성, 그러니까 아까 앞에 외식고기에 대한 독립성을 말씀드렸는데 이 독립성을 그냥 특징이라고 해서 그냥 냅둬버리면은 안 돼요. 이 독립성을 어느 정도는 계속 보존시켜줘야 돼요. 그래야지 당연 과정에 좀 이렇게 질서가 잡히고 평화가 좀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지금 같이 산책하는 거는 그게 좋지 않다. 특히나 저렇게 배변 흔적이 꼭 따라서 싼다는 거. 그러니까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저렇게 따라 싼다는 거는 좋은 의미는 아니다.
물도 무조건 따라 마실 정도. 이 정도 심하죠. 집에서도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밥도 같이 먹고. 이건 뭐 따라 먹는 것보다는 그냥 밥을 같이 먹는 것 같아요, 보니까. 잠도 같이 자고. 집이 다 저기 있다는 거죠. 잠자는 곳이. 다경 가정의 진실입니다. 사람들이 이걸 보고 좀 놀랄 수도 있어요. 뭐 요거는 사실 이제 저기 걔는 훌륭하다, 세상에 나쁜 게 없다 해도 많이 나왔던 말들인데 다경 가정은 무조건 다 개별이 필수입니다. 필수. 사는 공간도 서로 보이지 않는 분리된 공간. 밥도 서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료랑 간식을 주고. 산책도 한 마리 한 마리씩 귀찮지만 따로 나가줘야 되고. 그리고 같이 있을 때 서로 만져주면 안 되고. 차라리 안 보이는 곳에서 한 마리 만져주고 또 안 보이는 곳에서 한 마리 만져주고. 요게 가장 이상적인 다견 가정이에요. 물론 안 그런 강아지도 있어요, 사실. 뭐 진짜 아까 흥미처럼 굉장히 착하고 이렇게 다 이렇게 두루두루 사귈 수 있는 친구들도 있죠. 분명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다견 가정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은 이럴 확률이 높아요. 원래 이렇게 키워야 돼요. 다견 가정 원래라면. 근데 성격 좋은 애들이 있으니까 나는 괜찮은데 라는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원래 다 100%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 다른 가정에 문제가 있다는 거는 지금 이 확률이 높다는 거죠. 쿠션으로 세게 눌러도 좀채 떨어지지 않는 뭐냐. 자, 이건 말리는 방법을 지금 모르고 계세요. 쿠션으로 이렇게 세게 누른다고 절대 안 떨어집니다. 그렇다고 여기 적혀 있죠. 손은 위험. 손은 위험. 손도 위험합니다. 당연히. 손으로 절대 말리시면 안 돼요. 물을 뿌려 흥분도를 낮추는 방법. 요거는 아마 잘 모르고 계실 거예요. 이 물도 이 수압을 진짜 굉장히 세게 있죠. 직수도 빵 나가게 그렇게 이 코 쪽, 얼굴 쪽으로 해야지 그래도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진짜 흥분 많이 하는 애들은 안 먹힙니다. 그러니까 뭐 어디서 많이 이렇게 찾아보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냥 보고 한 것과 그냥 물 이렇게 뿌리면 물에 담아서 뿌리면 되는 줄 아시고 파스를 뿌려 말리기. 이것도 네, 그쵸. 파스도 이렇게 그냥 이렇게 대치하는 상황에서는 괜찮은데 서로 물고 있는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이제 강아지를 어떻게 말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강영우 훈련사님께서 보여주시거든요. 한번 보실게요. 자, 요 정도는 말려줘야 한다는 거예요. 얘들을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발로 차서라도 막아라고 하긴 해요. 왜냐면 더 크게 다치니까. 음. 내가 발로 차는 것보다 얘들이 무는 게 더 세게 다치니까 전 발로 차서라도 의자를 던져서라도 그걸 무조건 말려야 한다 봐요. 단호하게. 말릴 때 사람들이 어이구 우리 가족인데 가족을 죽게 냅둘 겁니까? 못 말린다고 손으로 이렇게 말리다가 죽을 수도 있는데 그 강아지가. 그쵸? 그래서 말릴 때는 항상 더 큰 힘으로 보통 의자가 제일 효과적이에요. 의자로 소리를 빵빵 내든지 의자로 그냥 팡팡 쳐버리세요. 그럼 애들이 놀랍니다, 엄청. 뭔가 큰 거에 부딪히니까. 그런 식으로 우선 싸움을 막는 게 중요해요. 싸움의 원인은 가족이다. 아빠 보호자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절대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까지 봤을 때는. 실제로 산코기 이제 3마리 코기만 있을 때는 굉장히 평화롭대요. 그러니까 보호자분들이랑 있을 때 이런 싸움이 많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얘들끼리는 지금 이 안에서 규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이렇게 될까요? 왜 보호자가 없을 때만 이렇게 평화로울까요? 보호자가 있을 때 뭘 했길래? 그거는 애정이죠, 애정. 보호자가 없으면 엄마를 따르는 행동도 보이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보호자가 있을 때 자기가 더 이쁨을 받고 싶어 하는 것 같아. 질투하는 거죠, 질투. 딱 강영 훈련사님께서 말씀하셨죠. 문제 방지를 위해 동시에 애정을 주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 그러니까 애정 주는 걸 아예 막아야 돼요. 저랑 같은 생각이시죠? 경쟁 심리를 자극한다. 그러니까 진짜 착한 애들은 그런 자극이 없을 수 있는데 거의 대부분 경쟁 심리 자극이 됩니다. 같이 이뻐해주면. 유기견 보호소 봉사활동 가서 간식 한번 다 던져보세요. 분명히 푸드 어그레션이라고 이제 먹이 공격성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싸웁니다. 이뻐해줘도 막 으르렁거리는 애들도 있어요. 나 이뻐해주는데 다른 강아지 다가오잖아요. 으르렁거려요. 그래서 결국 둘이 코기 모녀 싸움 버튼은 보미가 보는 앞에서 요미를 만지면 바로 싸움 시작. 아까 트리거였죠? 지금 요미를 만지고 있는 상태에서 보미가 다가오는 모습이에요.
근데 우선은 제가 이걸 왜 보여드렸냐면 우선은 안 만지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 얘들이 지금 싸우고 있다는 거는 이 집안의 서열이 규율이 얘들한테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영욱 훈련사님께서는 지금 여기서는 우선은 이 집주인은 보호자야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만지면 안 돼요 원래. 요미를 만지면은 이렇게 보미가 다가오잖아요. 그러니까 강영욱 훈련사님께서 나 오지 마. 너 여기 오면 죽어. 너가 감히 내가 있는데 여기서 싸워? 라는 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가 감히 내가 있는데 지금 싸우러 가? 절대 안 돼. 너 죽는다. 이거예요. 이 정도의 강함이 있어야, 이 정도의 분위기를 가지고 말려줘야 이 친구가 다음에 막 요미를 만졌을 때 눈치를 봐요. 어? 내가 지금 쟤한테 다가가면은 나 엄청 죽는 거 아니야? 혼나는 거 아니야? 라는 마음이 생겨야 돼요. 그게 규칙이에요. 이 안의 규칙. 왜 그러냐면 저렇게 나중에 하다가 나중에 저기 딸이 보호자 딸이 아기를 낳았어요. 아기를 만지는데 곰이가 와서 딸을 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진짜 사람 딸을.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정말. 자, 보면은 이제 저기 바디 블로킹을 알려주고 있어요. 자, 자세히 보실게요. 자, 보면은 둘이 서로 못 만나게 보호자가 요미랑 봄이 사이에 지금 있죠. 이 사이에 지금 있어요. 잘 막고 있는 거예요. 둘이 싸우지 못하게. 야, 싸우지 마. 지금 내 사이에 있지. 싸우지 마. 바디 블로킹이에요. 가로막는 거죠, 서로. 계속 이렇게 막으면 얘들이 못 싸워요. 이렇게 막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싸울 때 말리는 것보다 싸우기 직전에 막아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알죠? 일이 터지고 나서 해결하는 것보다 터지기 전에 예방하는 게 제일 좋잖아요. 같은 맥락이에요. 서로 다가갈 수 없게 바디 블로킹. 말이 아닌 행동으로. 말도 좋아요. 말도 좋은데 안 돼, 안 돼, 다가가지 마. 이게 아니고 날 다가가지 마. 헤이. 이 정도는 돼야 하는 거죠. 말을 하자마자. 근데 안 돼, 안 돼, 안 돼. 이러면 안 돼요. 그럴 거면 아예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용훈 여사님이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말하지 마시고. 이게 왜 그러냐면 말로 하면은 사람들이 자꾸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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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행동을 하는 것이 가장 좋다. 서로 다가갈 수 없게 바디 블로킹을 해라. 보호자 유무가 싸움 원인과 직결된다는 걸 딱 명확하게 발견했죠. 역시 질투 때문이에요. 다견 가정은 보통 이런 질투로 인해서 많이 싸우죠. 서로 막 이뻐해 주다가 싸우고 아니면 보호자가 그 집안에 규칙이 없어서 지들끼리 막 하다가 싸우고 간식 때문에 싸우고 많습니다. 그래서 애정은 개별 산책 때 듬뿍 아니면 방 안에서 안 보일 때 듬뿍 이런 식으로 애정을 주시는 것이 좋고 이게 아마 힘들 거예요. 사람들은. 왜냐면 애정도 자기의 욕구거든요. 욕망이에요. 자기가 만지고 싶은 막 욕구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참아야 돼요. 인간이라면 우리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라면 참을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요거. 다견가정의 진실. 자, 이 진실을 꼭 잘 숙지하셔서 꼭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다견가정의 진실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